일단 음, 지난주에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HN으로부터 이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는 것을 정의를 했대. 그리고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는 컷이 델타 하이퍼볼리시티 자체는 컷이 아이소메트리에 의해 보존이 되고, 그리고 델타 하이퍼볼릭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들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네, 그 켈리 그래프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인 이제 하이퍼볼릭 그룹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퍼볼릭 그룹의 임의의 두 켈리 그래프는 이제 서로 컷이 아이소메트릭하기 때문에 이때 정의가 잘 웰디파인 된다는 것을 보였었고, 그리고 하이퍼볼릭 그룹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우리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그로우프 바운더리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서로 컷이 아이소메트릭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그로우프 바운더리는 이제 호메오몰픽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그룹의 그로우프 바운더리가 이제 호메오몰픽 타입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로우프 바운더리가 서클일 때 이제 어, 이제 지난주에는 토션 프리에 대해서만 다뤘지만 그로우프 바운더리가 서클인 토션 프리 하이퍼볼릭 그룹들은 항상 서피스 그룹이 된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선 지난주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할 것이 더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오늘은 원래 relatively hyperbolic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차라리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한 이그잼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지난번에 이제 인영님께서 얘기하셨던 HN의 아이소메트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비트하고요. 그리고 좀 더 트리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해요. 어, 그리고 그런데 이 트리액션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지 않고 우리가 우선 그래프 오브 그룹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트리액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음, 우선 근데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H2의 아이소메트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적었지?
어, 업퍼 플레인 모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이렇게 우선 우리가 지를 람다지로 보내는 맵이 아이소메트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이때는 이 두 점 사이의 지우 대식이 이 두 점 사이의 지우 대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그림에서는 두 지우 대식의 거리가 아니 두 지우 대식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매트릭을 확인해 보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아이소메트리들은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또 i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하는 아이소메트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메비우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행렬에 의해서 구현이 되고요. 음, 또 다른 아이소메트리로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이제 이런 트랜슬레이션 자체도 어떤 아이소메트리가 되어주는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아이소메트리가 사실은 이 파란 지우대식 하나를 이 파란 지우대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트랜슬레이션을 주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한 점에 이제 한 점을 픽스시키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인피니점에 대한 어떤 음, 어, 이제 포로 사이클 하나를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H2에서의 모든 아이소메트리들은 이 1, 2, 3번 중에 하나로 이제 컨주게이트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차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지만 대신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음, 우리가 트랜스레이션 랭스라는 걸 정의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마가 HN의 아이소메트리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이 아이소메트리가 가장 조금 움직여주는 어, 점, 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음, 이때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0 이상이면 어, 그러면 항상 이제 내부점은 고정하는 것이 없고 이제 외부점은 하나 아니면 두 개를 고정해야 되는데 어, 이제
그런데 비주얼 바운더리를 하나만 고정하는 것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0보다 큰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양수일 때에는 이제 어떤 지우대식을 고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0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픽스드 포인트가 인테리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에 있거나 비주얼 바운드리에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음, 네. 그때 이제 이런 지오대식을 프리저브하는 아이소메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이퍼볼릭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를 거고 내부점을 고정시키는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엘립틱 아이소메트리 그리고 하이퍼볼릭도 아니고 엘립틱도 아닌 이제 아이소메트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라볼릭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인형님께서 얘기하셨던 닐슨 썰스턴 클래시피케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어, 그렇죠? 이제 파이크 밀러 스페이스에서의 매핑 클래스 그룹을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다음 세 가지가 존재했었죠. 파이나이트 오더 엘리먼트와 리듀서블 엘리먼트와 이제 수도 아노소프 엘리먼트가 세 개가 존재했었고 파이널 오더 엘리먼트는 정확하게 어떠한 하나의 이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고정을 이제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었고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이프밀러 스페이스에 포인트 하나를 고정시킨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리듀서블이라는 거 이제 리듀서블 매핑 클래스 그룹은 이제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프리저브 하는 건 심플 클로즈드 커브 몇 개를 프리저브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 어 이제 인터섹션 폼을 생각을 하면 아, 어, 지오메트리 인터섹션 넘버를 이용한 이제 어떤 네, 인터섹션 폼을 생각을 하면 이제 만약에 인피니트 오더 리듀서블이라면 이건 내부점은 고정하지 않지만 설스턴 바운더리의 어떤 심플 클로즈드 커브로 대표되는 포인트 하나를 고정을 할 거고요. 설스턴 바운더리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제 수도 아노소프는 이제 어떠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도 고정하지 않고 어떠한 심플 클로즈 커브도 고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프로젝티브 메저드 폴리에이션을 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은 이제 두 어떠한 두 개의 폴리에이션
두 개를 이제 고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켓을 씌우는 이유는 이제 어떠한 네, 이제 어떠한 이제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아이소메트리들도 이런 이제 트리코토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아이소메트리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지우대식을 고정하거나 이제 뭐 한 점을 고정한다는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대신 이런 이제 트랜슬레이션 랭스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x가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일 때 어, 네. 우리가 아이소메트리로부터 이제 트랜슬레이션 랭스도 아까처럼 인피멈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스테이블 트랜슬레이션 랭스라는 걸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만 이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더라도 이것이 이제 컨주거시 인베리언트하고 인베리언트한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쉽게도 이제 스테이블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0보다 크다고 해서 항상 지오대식이 항상 어떤 지오대식을 프리졸브 한다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지오대식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다 컷으로 붙일 텐데 어떤 지오대식 비슷한 거 하나는 그래도 프리졸브 해준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이제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스테이블 트랜슬레이션 랭스가 이제 0일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네, 그때에 대해서는 딱히 네,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기가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이제 델타 하이퍼볼릭 스페이스가 틀일 때만 볼 거고요. 다행히 우리가 트리에서 물론 이때는 지금 우리는 리얼 트리를 보지 않고 심플리셔 트리만 볼 거고요. 그리고 이때 그룹 액션이 이제 심플리셔 액션인 것만 봤을 때 물론 어제 제가 말 안 했지만 항상 우리가 심플리셔 그래프에 대해서는 모든 엣지의 랭스가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때는 그래도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줄 수는 있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파라볼릭 케이스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주얼 바운더리가 토탈리 디스커넥티드이기 때문에 비주얼 바운더리를 하나만 그러니까 비주얼 바운더리를 하나만 고정시킨다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지오데식 레이 하나는 무조건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G가 어떤 지오데식에 대해서 트랜스레이트를 하던가 또는 G가 무조건 어떠한 포인트 하나는 고정하던가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리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혹시 하나만 네. 질문해도 될까요? 그 앞쪽 페이지에서 스테이블 트랜스레이션 랭스 정의가 네. 지금 네. 네. 그리고 저 분자에는 그 위에서 정했던 트랜스레이션 랭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분자요? 네. 네, DX가 아니라 그럼 트랜스레이션 랭스가 들어 그거. 네네. 그렇게 정의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실 어차피 리미트를 붙이기 때문에 네, 그 이 X는 정도까지만 그럼 정의해도 네. X는 그러면은 이제 또 아, 리민프랑 또 대응이 안 되지 않나요? 리민프랑 대응이 안 된다. 네, 리민프 지금 NA만 걸려 있으니까. 네. 네. 사실 원래 X를 네,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보여야 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X를 이제 아비트러리하게 뽑아도 이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한 번은 보여줘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이제 포인트 Y를 만약에 골랐으면은 그러면 또 다른 포인트 Y에 대해서 음,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x, y, 어, 컴마인 y, 컴마인 x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터,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 텀은 이제 이 n으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어차피 0으로 사라지거든요.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이 x를 초이스하는 방법은 이 밸류에 사실은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거 한번 보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좀 더 트리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주제를 확 바꿔서 우리가 이제 대수 이상으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두 그룹과 이제 그 두 그룹의 서브 그룹들이 이제 같았다면
이제 서로 아이소모픽한 서브그룹을 가질 때 우리가 그것들의 이제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를 고려 이제 정의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두 그룹이 있고 어떠한 또 다른 그룹 C가 A, B로 인젝티브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들어간다면 이제 둘 다 호모모피즘이겠죠. 인젝티브 호모모피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A와 B의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를 정의할 수 있었고 그것은 A와 B로 이루어진 워드에 대해서 이제 다음 룰을 추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같이 HNN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HNN 익스텐션은 어떠한 그룹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그룹의 두 서브 그룹이 아이소모픽할 때, 우리는 A의 HNN 익스텐션을 정의했었고, 그 정의는 A와 어떤 워드 T로 이루어진 워드에 대해서 아, 이제 다음 룰을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extens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도 이제 여기에서의 항상 이것이 어떤 A를 손상시키지는 않는 익스텐션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의할 수 있는 A의 인클루전이 정말로 인젝티브 호모모피즘이 된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고 물론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도 카테고리컬하게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 일단 A와 B가 정말로 인젝티브하게 각각에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맵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 두 맵들을 어떤 그래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A와 B들은 각각 이제 점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이 C는 두 점을 잇는 엣지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HN의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A를 점으로 표현해주고 이 C는 이 점을 연결하는 어떤 루프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인클루전들이 이제 엣지 그룹이 되어주고 그리고 아까 전체 그룹들이 이제 벌텍스 그룹이 되어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래프 전체로 확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T라는 원소는 A의 원소였나요? 이거요? 네. 아니요. 이거는 이제 새로 추가를 한 거예요. A에다가 이제 어떠한 새로운 원소 T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이 T를 넣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텐데 이따가 이제 그래프 오브 그룹스의 펀더멘탈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T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좀 다가오실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임의의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그래프에 모든 벌텍스에 그룹을 하나 대응시키고 그리고 모든 엣지에도 그룹을 하나 대응시켜서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엣지의 양쪽 두 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겠죠? 양쪽 두 점에 대해서 이제 엣지 그룹에서 벌텍스 그룹으로 들어가는 인젝티브 호모모피즘을 항상 생각을 해줄 수 있죠. 이제 이러한 구성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음, 네. 그럼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각각의 엣지로 연결돼 있을 때마다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루프가 있으면 이제 HN 익스텐션을 고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각각 정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그래프 오브 그룹스의 펀더멘탈 그룹을 조사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유도하기 전에 유니버설 그룹을 일단 정의를 하자면 F 일단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벌텍스 그룹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다 프리 프로덕트 해주고 그리고 그래프에 엣지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줘서 전부 다 이제 프리 그룹으로 제너레이트 해준 다음에 쿼션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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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엣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벌텍스를 가졌을 때 음, 이 인클루저 이제 이 컨주게이트이 항상 어,
이 컨주게이트이 항상 U의 정보를 이제 V로 우리가 끌고 와주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서로 인버스로 주게 만들어주는 그런 맵을 항상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프리 그룹, 이제 펀더멘탈 그룹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럼 펀더멘탈 그룹을 정의하려면 이제 일단 베이스 포인트를 하나 정의해야 되고 그래서 V0 하나를 고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루프를 정의하고 그 루프들의 호모토피를 정의하면 되잖아요. 이때 루프는 정말로 그래프 위에서의 루프긴 한데 그 루프들이 일반적인 루프가 아니라 루프들이 가는 길목마다 벌텍스를 만나면 그 벌텍스의 엘리먼트를 취해주면서 가는 루프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루프가 일반적인 루프는 되지 않고 대신 루프가 갈 때마다 이제 그 벌텍스에서 엘리먼트를 하나씩 그 그룹의 엘리먼트 벌텍스 그룹의 엘리먼트 하나씩 취해주는 그래서 루프는 이제 어떤 벌텍스 엘리먼트 하나 그리고 엣지 하나 그리고 벌텍스 엘리먼트 하나 이렇게 취해주는 어떤 시퀀스가 될 거고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V0에 대한 루프이기 때문에 G0와 GK는 각각 이제 V0의 벌텍스 그룹의 엘리먼트들이 되어줄 거고 그리고 두 루프 사이의 호모토피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F라고 한다면 만약에 F와 F tilde 사이의 호모토피는 이제 둘이 같다라는 거는 정말로 이 둘의 이 시퀀스를 워드로 만들었을 때 네, FG에서 정말로 같으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호모토피가 같다고 해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 루프가 만약에 그래프니까 이제 루프가 이제 벌텍스 그룹 엘리먼트를 읽으면서 가다가 이거 이제 잠깐 삐져나왔다가 다시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그래프의 펀더멘탈 그룹이었을 때에는 항상 이런 텀이 항상 리듀스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때 이때 여기에서 취한 이제 그룹 엘리먼트가 이 엣지 그룹의 엘리먼트가 아니면은 이제 이 루프가 이제 이 서페스가 이제 리듀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점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항상 이 패스가 내 마음대로 리듀스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루프도 정의했고 호모토피도 정의했으니까 당연히 그 연산은 이제 컨캐테네이션이 될 테고 그래서 이제 파이원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네, 사실 네, 여기 오리엔테이션이 붙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원 임무 그런데 만약에 이때 벌텍스 그룹의 엘리먼트가 하필이면 엣지 그룹의 엘리먼트랑 같다.
같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트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리듀스가 가능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이런 i가 있고 이 i 플러스 gi 플러스 i 플러스 1 그래서 달라지고 gi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만약에 gi 플러스 1이 엣지 그룹의 엘리먼트였다면 당연히 이제 이 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듀스가 되었을 테고 그리고 이때 gi와 gi 플러스 2는 사실은 다 같은 이제 vertex 그룹의 엘리먼트가 되었을 테고 그래서 사실 이 랭스 5짜리 시퀀스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의 vertex 그룹 엘리먼트로 우리가 리듀스가 가능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리듀스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파이1으로 정의한 것이 만약에 t가 그래프 오브 그룹스의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라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정의했던 유니버설 그룹의 어떤 쿼션트와 같다는 거를 사실은 보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 그룹을 알고 있으니까 이 펀더멘탈 그룹이 잘 액트하는 어떤 커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걸 컨스트럭티브하게 만들 건데 일단 만약에 감마가 지금 G는 그래프와 vertex 그룹과 엣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감마가 이제 이렇게 5개 가져갑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스패닝 트리를 하나를 잡아주고 이때 이제 우리가 유니버설 커버링 트리를 컨스트럭션 할 건데요. 일단은 글로벌하게는
이런 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엣지에 이 벌텍스에 대해서 원래는 이 UV 사이의 엣지에 대해서 감마에서는 이 엣지를 연결하는 순간 루프가 생성이 됐는데 우리가 커버링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U에 U와 V를 연결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벌텍스 EU를 만들어서 EV를 만들어서 이제 U와 EV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V에 대해서는 V에서 U로 가는 엣지를 연결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EU를 만들어서 V와 EU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루프가 생길 때마다 그 루프를 만들지 않고 새로운 벌텍스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하게는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지금 A에 3개의 엣지가 붙어 있는데 네, 여기를 E라고 했을 때 그럼 A와 E 사이의 관계는 사실 GA에 어떤 엣지 그룹이 인클루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서브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엣지 그룹의 레프트 코셋을 생각을 해서 그 레프트 코셋만큼 더 여기에 엣지를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X2들이 이제 막 붙어 있는 거겠죠. 네, G2들이 이제 막 붙어 있는 거겠죠. 이때 G는 이제 GA의 엘리먼트들이 되어서 그리고 각각의 벌텍스에 대해서도 만약 이러한 벌텍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엣지에 대해서도 이 엣지도 똑같이 이 A의 코셋만큼 계속 여러 개를 붙여줘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만큼 붙여주고 이렇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 감마로부터 이제 감마 유니버설 커버링보다는 훨씬 큰 어떤 G의 유니버설 커버링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루프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다 새로운 벌텍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두 컨스트럭션에 의해서 이때 만들어진 그래프가 항상 틀이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르가 한 작업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런 만든 것들이 다 엣지 코셋과 그리고 이제 이런 벌텍스 엘리먼트들이 생각해보면 벌텍스 엘리먼트나 엣지들이 각각 이제 이제 각각 왼쪽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트리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이제 레프트 액션을 항상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레프트 액션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때 레프트 액션은 당연히 이제 심플리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벌텍스에 대해서는 이 벌텍스에 붙은 엣지들의 이 왼쪽 벌텍스의 왼쪽에 붙은 이 엘리먼트들은 각각 이 벌텍스 그룹의 엘리먼트들이기 때문에 이때 심플리셜 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벌텍스 스테빌라이저를 생각을 하면 항상 정말로 그 벌텍스 그룹들의 어떤 컨주게이션으로 표현이 돼요. 레프트 액션이고, 그리고 이때 엣지 스테빌라이저들은 정확하게 엣지 그룹의 어떤 컨주게이트 서브그룹이 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좀 이해를 따라오시겠나요? 혹시 네. 어떤 이그젠플을 생각해야 혹시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신 이그젠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그젠플을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이그젠플은 사실 서피스 그룹이고요. 네, 일단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제가 서피스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N의 익스텐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이제 커버링 트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각 점들이 이제 A에 대응이 될 테고 어, 우선 그 벌텍스 그룹 C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것들의 코셋이 일단 잔뜩 달리겠죠. 물론 이때는 이제 어떤 씬이야 좀 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IC고 여기를 JC라고 한다면 이제 IC에 해당하는 코셋들이 레프트 코셋들에 대한 엣지들이 잔뜩 달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루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이제 IC의 이제 반대편에 해당하는 엣지는 해당하는 벌텍스는 그럼 이제 TA가 될 테고 TA에 대응이 될 테고 음, 그리고 네. 그리고 TA에서 또 네, 서브그룹은 이제 TJ
C가 있을 텐데 그러면 또 이제 TJC와 TA에 해당하는 TJC의 코셋들이 또 이렇게 잔뜩 달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N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리를 하나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세르가 한 일은 결국 우리가 그래프 오브 그룹스가 하나 있었을 때 그것을 트리 액션을 항상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내용의 골자잖아요. 근데 세르는 우리가 반대로 어떠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트리가 있을 때, 아니 그 그룹에 트리 액션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그 그룹은 어떠한 그래프 오브 그룹의 펀더멘탈 그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었어요. 보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어떠한 트리의 액트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액션들을 잘 따져보면 이때 액션은 이제, 엣지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지 않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니까 엣지 오리엔테이션을 바꾸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엣지 그러니까 엣지 리버싱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액션에 사실 이거는 조금 컨디션을 더 넣은 거긴 한데 이 액션이 이제 미니멀할 때, 즉 어떤 서브트리에 대해서 어떤 지인베리언트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G를 G가 어떠한 그래프 오브 그룹의 파이원으로 항상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르가 보여준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T의 벌텍스와 엣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T가 충분히 좋다면은 정확하게 그 이때 벌텍스 그룹들은 정말로 T의 벌텍스 스테빌라이저가 되어주고 라이저가 정확하게 벌텍스 그룹이 되어주고 정말 엣지 스테빌라이저가 엣지 그룹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트리 액션을 바라보는 내용은 사실 이제 아말가메이티드 프로덕트와 이제 HN의 익스텐션을 공부하는 이야기와 이제 같다라는 것까지가 저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까 태영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서피스 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HN의 익스텐션의 유니버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유니버설 커버링 트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였었는데 만약에 서피스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피스의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을 하면 더 편하게 정확하게 논 세퍼레이팅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생각을 하면 파이1 시그마는 파이1에서 이제 서피스에서 심플 클로즈드 커브를 뺀 것의 펀더멘탈 그룹에 우리가 심플 클로즈드 커브로 제너레이트된 시클릭 그룹으로 HN의 익스텐션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반칸펜 세럼을 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심플 클로즈드 커브의 리프트를 H2 위에서의 리프트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리프트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저의 그림 실력은 엄청 꽝이라 이제 엄청 못 그리지만 이렇게 무한히 많은 어떤 지오데식들로 표현이 될 거고 그때 각각의 이 심플 클로즈드 커브의 프리이미지의 컴플러먼트들 이제 그 컴플러먼트 레전드를 각각 벌텍스로 하고 그들 사이에 엣지가 이제 지우대식이 붙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연결해주는 그런 트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네. 그러면 항상 이러한 트리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유니버설 커버링 트리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이 정도예요. 제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림은 사실 이러한 그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괜찮나요? 네, 그럼 조금 한 1, 2분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이제 칸마르코브 이 정도로 빅스여럼을 쓰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하지만 칸마르코비치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항상 어떤 서피스의 파이원 인젝티브가 되는 어떤 서피스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네
근데 이게 엠베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HN 익스텐션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HN 익스텐션으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이제 amalgamated 프로덕트로 된다는 것까지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톡의 끝이고요. 혹시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컴팩트 오리엔티드 서비스의 펀더멘탈 그룹 및 이제 3폴드까지, 그러니까 이제 3디멘셔널 매니폴드까지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네. 서피스에서 3디멘션으로 넘어가는 거는 다른 점이 뭔가요? 그냥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서피스에서는 그 이제 심플 클로즈 커브 찾는 것이 사실은 엄청 쉬운 일인데 이제 3 매니폴드에서는 이제 거기에 잘 엠베드하는 서피스 찾는 것은 극강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박사님, 그 인베드가 아니라 네. 이머스 아닐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드린 거죠? 그러니까 칸말코비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 네네네. 인베리드 하이퍼웨이 서피스가 있는 거는 그 특수한 그 하켄 네, 매니폴드라는 이제 특수한 형태가 있고요. 칸말코비치가 맞습니다. 제너럴 컴팩트 하이퍼웨이 매니폴드에 얘기한 거는 이머스드 인 타입원으로 봤을 때 막 바보 같은 이머전이 아닌 그런 서피스들은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칸마르코비치로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닌 건가요? 네, 예를 A골까지는 들면 가야 돼. 네네네. 버추얼 하켄에 써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A골 이야기로. 그러면 다 달죠. A골과 YG와 칸마르코비치까지 달죠. 네. 사실 A골 여기 카말코비치도 쓰고 Y즈도 다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잘 다 달아버리면 틀릴 일은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네. 이제부터는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자면,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떠한 그룹이,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보기 힘들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 그룹을 좀 적절한 서브 그룹들의 연산으로 쪼개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트리 액션을 본 다음에 그 트리 액션으로부터 이제 그래프 오브 그룹스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GCT에서 보통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매핑 클래스 그룹은 그래프 오브 그룹스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프 오브 그룹스로 표현을 하려는 순간 매핑 클래스 그룹은 벌텍스 그룹으로 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 클래스 그룹 자체는 이렇게 보기 힘들다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를 다뤄주시나요? 다음 시간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매핑 클래스 그룹은 이제 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매핑 클래스 그룹이 이제는 들어 있으면서 하이퍼볼릭 그룹을 적절하게 이제 제너럴라이즈 시킨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그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그 클래스에서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이소메트리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시간이 된다면은 이제 매핑 클래스 그룹의 티치 알터너티브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티치 알터너티브도 가능하면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 다른 분들께 여쭙습니다. 다른 코멘트나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 매핑클래스 그룹이 그러니까 네. 여러모로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복잡하다 했지 서툴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이제 서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해소를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물이 아마 굳이 얘기하자면 베스피나 그러니까 브롬버그 후지와라의 논문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아닙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룹을 딱 분해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룹이 어떤 좋은 스페이스에 액션을 하길 원하는 거여서 매핑 클래스 그룹을 어디까지 뭐랄까 좋은 스페이스에 액션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나의 제 현대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링크에 보내드린 그러니까 쿼디 트리 자체에 액트하는 거 아닌데 쿼디 트리 몇 개의 프로덕트에 액트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가장 끝까지 간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다른 코멘트들 없으시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렉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